자, 이제 화면 볼게요. 자, 조회수 기능 시간을 드렸습니다. 기능적인 건 상당히 간단했고요. 아까 소개를 드린 것처럼 디테일이 수행이 되면 이 물결에 해당하는 글이 조회수가 1이 증가되게 기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얘기를 드렸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만 안내를 드렸죠. 자, 그러면 심플한 기능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회수라는 것,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조회수라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출력돼서 봐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조회수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또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낸 걸 가지고 이러한 작업이 있을 때마다 증가시켜야 되고, 증가시킨 결과로 계속 값을 바꿔가며 기록을 해놔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그럼 조회수는 어디에 저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저장해놓고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조회수가 바뀐 걸 실제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바뀐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저장을 어디에 해야 될까? 얘는 아티클 객체, 즉 게시물 그 자체한테 게시물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 게시물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각각의 게시물들이 서로 다른 조회수가 적용될 것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게시물들이 각각 본인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게시물 객체에 저장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해야 되는 위치는 생각을 해냈으니까 이 위치에다가 실제로 저장을 해야 되고, 저장한 값이 증가돼야 돼요. 언제? 아티클 디테일이 수행이 되었을 때. 그쵸? 이런 이제 베이스의 내용을 가지고서 코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디테일이 수행되었을 때라고 하면은 코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만큼.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잘라내고, 검증하고, 우리가 입력한 글 번호 보고, 찾아내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보고, 존재하면 보여주고.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 조회수라는 값이 1 증가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게시물 객체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럼 게시물 객체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게시물을 써야 만들어지겠죠. 그럼 article write라는 기능도 연관성이 있겠네요. 지금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그럼 게시물이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게시물이 딱 쓰여진 시점에서의 조회수는 얼마예요? 무조건 0이어야죠. 조회수가 마이너스부터 시작할 수도 없고, 이미 숫자를 가지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얘는 무조건 초기 값은 0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 객체 만들어낼 때 0이라는 값을 줘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성자에서 그냥 못 받으니까 당연히 아티클 클래스에 가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야겠죠? 여기는 UCNT 정도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결국은 인자가 5개가 됐으니 4개 변수도 하나를 늘려줘야겠죠? 자, 이렇게 늘렸어요. 그리고 이 작업도 해줘야겠네요.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밖에서 가져온 값으로서 얘가 초기화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자, 이러면 게시물이 쓰여진 직후에는 0이라는 값이 뷰CNT에 들어갈 것이고, 그럼 뷰CNT라는 변수는 0을 가지고 객체가 태어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아티클 디테일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디테일 들어왔을 때 코드가 여기를 지나쳤다면, 여기를 수행했다면은 컨티뉴 때문에 밑으로 못 내려가고 위로 올라갔겠지만, 여기를 지나쳤다면, 수행하지 않고 그냥 내려왔다면 보여주고 있죠. 그럼 보여준다는 얘기는 게시물이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 게시물이 있다는 얘기는 파운드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view CNT의 값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증가를 시켰어요. 시켰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보여주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올 것이고, 라이트를 해서 이렇게 본다면 조회수가 1을 올라가 있죠? 그럼 우리는 조회수 0인 상태를 못 보나요? 0부터 시작하는 과정을 눈으로 체크할 수가 없나요? 디테일로는 못해요, 지금은. 우린 그래서 리스트에다가도 조회수를 추가할 겁니다. 자, 리스트 기능에 보여줄 때 날짜 뒤에다가 보여주죠. 여기는 투탭을 할게요. 날짜가 좀 긴 데이터니까 투탭을 진행하도록 하고, 여기에 플러스 투탭, 여기에 %d 아티클에 view cnt. 자, 그리고 나서 테스트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글 하나 써주고요. 리스트를 보면 조회수가 잘 나오죠. 2탭으로도 부족하군요. 여기 1탭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는 2탭을 주면 안 되죠.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칸 맞추는 거는 지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0이었던 녀석이 디테일을 통해서 1 증가되고 나서 리스트를 보면 1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흐름에 맡겨서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구조를 바꿀 겁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도 사실 되게 별거 아니고 너무 간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조금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녀석은 없애주고요.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는 이 메서드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끔 클래스에다가 아예 정의를 해 버릴 거예요. 여기다가 void addView, addView increase view cnt 라는 이름으로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increase. 그리고 dis.view cnt를 1 여기서 증가시킬 거예요. 자, 코드 수정하다가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터미네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해당 메서드를 어딘가 호출돼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view cnt가 1 증가되겠죠? 후위 연산자니까 이 녀석을 가져와서 먼저 증가를 시킬 겁니다. 처리가 되고 나서. 근데 처리할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증가가 될 거고요. 그러면 디테일 자리에서 아까 그냥 강제로 풀 추가했던 그 자리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increase cnt를 그냥 호출하는 행위를 해줄게요. 달라진 건 메서드로 빼서 메서드로 호출하는 행위밖에 없어요. 방금 처음 했던 상황으로 그대로 남겨두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메서드로 분리를 시켜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별하게 엄청 이유가 있는 작업은 아니었어요. 이러고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리스트 문제 없고요. 자, 문제 없습니다. 또 보면
당연히 1 더 증가될 거고, 더 증가된 상태에서 리스트 보면은 당연히 조수 2로 올라가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되게 심플한 기능으로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JS 기능은 워낙 간단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바로 또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능들을 쭉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게시물 데이터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초기화되고 있어요. 사라진다. 영속성이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죠. 우리 아직 DB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속성을 가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이런 걸 만들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고 우리가 직접 글을, 아티클 라이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게시물이 만들어진 채로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게끔 테스트 데이터를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 만든 기능들을 그냥 쉽게 테스트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글이 써지는 거니까 1번 글, 그리고 제목, 날짜는 현재 날짜, 시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제목일, 내용일, 그 다음에 조회수는 10, 20, 30선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 테스트 데이터를 다 만들어낸 다음에 게시물을 직접 작성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4번 글부터 써줘야겠죠? 이건 당연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글 번호가 중복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 기능을 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뭐 어떻게 만드는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생각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시간을 들여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데이터 생성하는 거. 이거는 뭐 크게 고려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테스트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게, 게시물이 자동으로 3개가 쓰여질 수 있게끔 자동 완성을 시켜놓으면 되는 건데요. 일단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명령어를 입력받기도 전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게시글이. 그러려면 코드의 진행 상황상 우리는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고, 메인 메서드가 시작했을 때 프로그램 시작 보여주고 나서 명령어를 입력받는 이 시점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려면은 이쪽 코드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네요. while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죠? 저는 프로그램 시작 바로 아래에다가 make test data 정도로 이름을 하나 지어서 메서드를 그냥 호출해 버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메서드는 없어요. 제가 만들 거예요. 여기서 메서드를 직접 만들지 않고요. 메서드를 만들어서 실행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 코드상에 강제로 넣어서 만드는 방법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걸 먼저 해볼까요? 이건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메서드화 시키지 않은 그냥 테스트 데이터를 강제로 여기다 밀어넣는 작업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는 게시물을 작성해서 결과적으로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게시물이라는 건 아티클 객체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객체를 만들어내서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보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리스트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게시물을 저장할 수 있겠네요.
articles라는 변수, 객체가 없는데 우리가 그 객체에다가 리스트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바는 이런 게 아예 안 되니까. 자, 근데 생각해보니 last article ID 이 녀석이 해당 글의 번호를 판단해주는 녀석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이 articles에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도 얘를 만약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 녀석보다도 아래에 코드가 위치를 해야 되겠죠. 그럼 while문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자리에다가 제가 게시물을 강제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게시물을 최종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리스트보다는 아래로 내려왔으니 articles에 추가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시물을 조립할 때 article이라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할 last article id라는 이 녀석도 이 녀석보다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게시물 객체를 만들어 낼 때 이 변수 또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제목과 내용 그리고 조회수, 날짜 데이터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추가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게시물을 작성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죠? 한번 코드를 써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 아티클 클래스를 가지고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코드 상황이죠. 이 상황일 때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지금 여기서 못 만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아티클 클래스의 생성자를 매개면서 5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성자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기본 생성자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조차 존재하지 않을 때는 기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라도 생성자가 만들어진 시점에는 기본 생성자 생략 안 되는 거였죠. 이러한 생성자에 관련된 문법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셨다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충분히 쉽게 유추가 가능했을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last article ID 얘가 지금 현재 1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틸에 있는 날짜 데이터 구하는 거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강제로 부여하겠습니다. 내용 또한 마찬가지 강제로 부여를 할게요. 조회수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부여를 해야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기로 지금 제가 예시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객체 하나를 만드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했죠. 그 다음에 아티클스에 저장하는 거 됐나요? 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하나의 게시물이 쓰여져 있는 상태로 아티클스에 애드하는 것까지 완료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 우리가 3개를 만들기로 했지만 지금 하나를 만들어 낸 거거든요.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잠깐만, 어딘가 에러가 있네요. 아티클이 계속 겹쳐서 이거 이름 때문이니까 이름만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리스트를 보면 저 글 하나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진 거 나와요? 이거 나오나요? 나오죠. 안 나올 이유가 없죠. 아티클스에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 오는 거니까. 아티클스에 우린 저장을 했으니까.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1번 글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1번 글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last article id를 증가시키는 로직을 넣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라는 건 이 코드가 테스트 데이터 하나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까지 추가한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이 1 증가되어야 한다. 이 로직이 없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쓰여진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로 들어와도 되겠네요. 이거 왜 돼요? 이러면 처음에 1이었는데 2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겠죠. 처음에는 1번 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rite를 쓰게 되면 2번 글 생성 잘 되고요. 왜? 얘는 후위 연산자니까.
후위 연산자의 경우에는 이게 들어있는 이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는 건 맞지만 이 변수가 활용되어 있는 해당 라인, 해당 코드가 실행이 되고 나서 증가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어낸 뒤에 이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후위 연산자와 전위 연산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증감연산자 중에서 후위 연산자를 아무 생각 없이 썼을 때 그냥 1증가가 잘 되었던 이유는 이 코드가 독단적으로 한 줄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증가가 되는 애지만 코드를 실행하고 증가가 되나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증가되고 코드가 실행이 되나 이렇게 한 줄만 쓰여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수강생분들이 후위 연산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개념은 알고 사용을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은 총 3개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거였어요. 그럼 3개의 게시글 이 과정 반복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테스트를 해보죠. 아티클, 리스트, 글 3개 들어있고요. 아티클, 라이트, 4번 글부터 잘 쓰여집니다. 상세 보기 같은 거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게시물의 형태를 잘 지켜냈으니까. 좀 이제 한 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찍혀있는 거 말고는 우리는 적절하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코드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얘를 바깥으로 빼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호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 볼 거예요. 이만큼의 내용을 주석을 일단 걸어 놓고요. 얘를 살려서 메서드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이 메서드 같은 경우 이제 퀵픽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알아서 적당한 위치에 메서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아야겠죠. 자, 이거 퀵픽스로 만들어내면 이 메인 메서드의 바깥에 메인 클래스 안쪽에 이 메인 메서드 바깥에 그리고 메인 메서드 안쪽에 스태틱으로 메서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여기쯤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걸 접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에다가 이제 스태틱으로 된 메서드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왜 스태틱으로 만들어줘요? 이거는 자바에서 이제 스태틱에 대해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make test 데이터라고 하는 해당 메서드를 자동으로 만들었을 때 이 메인 메서드 바깥 그리고 메인 클래스 안에다가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 메서드가 호출되는 실제로 사용되는 참조되는 불려지는 위치가 스태틱 아니기 때문이에요.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변수 혹은 스태틱 메서드들만 호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본인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변수들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지만 스태틱 메서드의 바깥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메서드들은 스태틱이 아니면 불러낼 수 없다. 왜냐? 스태틱이 붙은 녀석들은 프로그램이 시작과 동시에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할당을 받고 시작을 하죠.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공간을 부여받은 채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스턴스 녀석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 시점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할 수 있는 녀석들인데 이렇게 박혀있는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 나중에 생성될지도 모르는 녀석을 불러다 쓰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시점이 안 맞으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녀석을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개념이 스태틱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스태틱을 적절히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내용은 이제 자바 공부를 하실 때 어느 정도 하셨을 거니까 이 정도만 안내를 드리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웨이크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이 메서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주석 걸었던 이 녀석을
여기로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쓰려고 했더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 분명히 메인 메서드 안쪽에선 전혀 문제가 없던 녀석인데 갑자기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개념이겠죠.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필드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를 참조할 수 있으니까. 자, articles라는 녀석과 last article id라는 녀석은 메인 메서드 안쪽에 존재하는 그냥 일반 지역 변수입니다. 그죠? 이 두 녀석. 그럼 이 두 녀석은 다른 메서드에서 사용이 안 되겠죠? 지역 변수니까. 그럼 이 두 녀석을 사용할 수 있게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메인 메서드의 바깥에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위치를 시킨다고 해도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스태틱 필드들이 스태틱 변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줘야만 여기서도 참조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에러가 사라졌죠. 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은데 굳이 메서드로 빼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빼는 게 맞아요. 코드 안에 그냥 박혀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분리시켜서 만들어주는 상황이 좀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 전체적인 로직이 구조가 바뀔 거예요. 조만간에. 구조가 바뀌게 되면 메서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기가 더 수월하니까. 일단 왜 스태틱 변수로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녀석도 왜 스태틱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로직상으로는 사실 크게 뭐 더 생각할 게 없죠? 이건 우리가 아까 되는 거 확인했고, 호출됐으니까 이거 그대로 실행할 거니까 문제 없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을 건데, 이거 하나만 추가해 줄까요? 테스트용 게시글 데이터를 3개 생성합니다. 했습니다. 그냥 문구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 저는 사실 썩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는 게 객체 만들어서 넣고 객체 만들어서 넣고 객체 만들어서 넣고 있는데 이렇게 변수에 굳이 담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기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티클스에는 잘 들어가 있을 거니까요. 자,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는 방식,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가 5개가 필요해졌어요. 그럼 2개 추가해서 이거 바꿔야 되죠. 4, 5, 4, 5, 뭐 여기도 4, 5 이런 식으로. 근데 잘 보시면은 규칙성이 좀 존재하지 않나요? 여기는 1씩 증가를 할 것이고 여기는 그냥 고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도 1씩 증가, 여기는 10씩 증가.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들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규칙을 적용시키면서 테스트 데이터를 10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코드를 그냥 주석을 잠깐 걸어 놓고요. 반복문을 활용할 거예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반복된다면 반복문을 활용해서 충분히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니까 int i는 1부터 그냥 시작을 해 보도록 하고요. i의 값이 10까지 볼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건 그냥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 총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죠. 그 안에서 제가 i의 값을 1부터 10까지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 가져와서요. articles add를 할 건데 last article id를 활용해서 플러스 할 거예요. 이거 그냥 해도 되나요? 반복문이 돌 때마다
신검연산자. 문제 없을까요?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있을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렇게 써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1부터 10까지 올라갈 거니까. 대신에 이렇게 썼다면 위에 올라가서 이 녀석의 값을 11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테스트 데이터 10개까지 만들고 그 다음 11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녀석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거 건드릴 거 있나요? 필요 없죠. 자, 여기 문자와 숫자의 연산을 사용해서 제목 1부터 내용 제목 1부터 10까지 내용 1부터 10까지 그냥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가볼 거예요. 그러면 i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반복문을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 만들어진 거를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때요? 아주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게시물을 적었다. 새로 썼다. 11번 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제가 일단 3개를 드렸기 때문에 3개를 만드는 걸 반복문으로 하셨어도 좋은 거고 아니면 아까 그냥 3줄로 써도 좋은 거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니까 조회수를 10, 20, 30 이렇게 드렸지만 뭐 조회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뭐 11, 20, 뭐 35 이런 식으로 막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 그땐 규칙성이 없으니까 반복문을 못 쓰겠죠? 상황에 맞게끔 문법을 활용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개는 해보니까 좀 너무 기네요. 5까지만 하도록 하죠. 리스트를 했을 때 너무 많이 보이니까 5개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행위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커밋을 하나 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커밋을 남겼는데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여기 잘 보시면은 얘네들은 지역 변수인가요? 스태틱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지역 변수인가요? 아니죠. 메서드의 안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전역 변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스태틱 필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역 변수입니다. 얘네. 전역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은데요.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거는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바로 선언과 동시에 선언과 동시에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쓰는 경우 없습니다. 파이널 빼고. 파이널은 애초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수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그 외적인 녀석들은 전역 변수는 따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바로바로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안 하고 쓸 때도 물론 있겠지만 이 변수에 대한 그 차이점, 상황에 따른 차이점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은데 이 두 녀석 바로 초기화하지 않고 초기화 블럭을 사용해서 초기화하는 걸로 간단하게 수정만 좀 할게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스태틱 필드란 말이에요. 전역 변수긴 전역 변수인데 스태틱이에요. 그럼 이 녀석들을 어떻게 초기화시킬 수 있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성자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초기화 블럭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인스턴스 블럭, 초기화 블럭이라든가, 초기화 블럭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스태틱 필드들은 스태틱 전용 초기화 블럭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생성자를 공부하실 때
같이 세트로 나왔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 필드들은 이렇게 스태틱 초기화 블럭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아티클스에 어레이 리스트를 연결하는 이 코드는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last article id 이 녀석한테 1이라고 하는 값을 초기화하는 과정 또한 이렇게 초기화 블럭을 사용해서 해주는 게 더 대중적인 방식이다. 직접 한다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한다고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다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드를 쭉 남들이 써놓은 걸 보시다 보면은 이런 경험이 많겠지만 이제 약간 관례처럼 따라지는 것들이 우리 세대에 갑자기 바뀔 일은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가독성적인 부분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 변경된 것까지 제가 커밋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